좋았다 얘들아. 방학이 더 좋았어 아니면 별로였어? 그래도 방학이 좋지. 그죠? 방학이 좋았는데 뭘 또 아니래. 방학이 좋지. 아니고 이제 특히나 여기 고1 학생들은 학교 들어가면 좀 3월 달에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3월 달에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힘들다기보다는 별거 없거든요. 고등학교 가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은데 그냥 환경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신이 자기 대학 갈 때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쓸데없이 그냥 사람이 어쩔 수가 없죠. 신경이 쓰이니까 괜히 부담감이 있으면 하는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좀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특히나 이제 1학년 초반에 되면은 뭐 동아리 모집이라던가 뭔가 학교에서도 이전보다 원래는 학기 초에 중학교 때 할 거 많잖아. 할 거 많은데 거의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동아리 가입이라던가 아니면 반에서 뭐 하는 것들 뭐 간부 무겁고 뭐 학교에서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조금 신경 쓰이고 새 마음이니까 또 기왕이면 잘하고 싶으니까 또 막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면 되게 정신이 조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그냥 끊놓지 말고 공부에 끊놓지 말고 그냥 흐름으로 방학 때 공부했던 거 흐름 이어간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학교 생활에서도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점수 따는 게 제일 크고 그렇다고 내신도 여러분 부담 팍 느낀다고 그거 할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받을 내신 점수는 지금 뭐 3월 달에 4월 달에 뭐 많이 한다고 정해지기보다는 이미 한 80% 정도는 이미 정해져 있죠. 흔히 말해서 그 고등과정 할 때 선행 학습의 중요성을 뭐 얘기하는데 특히나 영어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받을 점수 때 어떤 대략적인 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서 얼마나 내가 끝마무리를 잘 지어주느냐 되는 거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아닌데 만약에 중학교 때 선행 과정 없이 그냥 중학교 내신이나 챙겨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뭐 단어 찔끔찔끔 외우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미 고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 자체는 좀 한계성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다 기본적인 그게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이 흐름을 이어가는 쪽으로 가면 되고 부담 느낄 필요 없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까지 막 결정적인 뭐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해서 자기 약간 진로 관련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좀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표인데 시간표가 앞에 쌤이 살짝 여러분한테 물어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월수로 방학 동안 쭉 진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금요일 날 좀 클리닉하고 주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이제 학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월수금 중심으로 조금 시간표가 조금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열리는 중으로. 그래서 열려져 있어야 돼서 어디부터 해요? 일단 기준은 월금 쪽으로 지금 봅니다. 일단 기준은 월금 쪽으로 봐요. 이거 이걸 나중에 뒤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을 몇 시로 보냐면 7시, 8시 반, 8시 반, 10시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수업, 클리닉 이거 완전 그건 아니야. 거의 그거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요일은 클리닉만 이렇게 있겠다 이죠. 클리닉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쭉 안 갑니다. 이게 한 3월 한 중반 정도까지 3월 많이 가도 중반 정도까지 그러면 3월 중반부터 여기서 4월까지 여기서 내신 이제 기간이 들어가는 건데 내신 기간이 여기에서 그때는 학교별로 갈리겠지만 일단 여기 지금 너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교화고잖아. 교화고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전 시간대로 7시부터 8시 반부터 10시까지라고 잡으면은 이것도 완전 고정은 아니야. 지금 이거는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예술도 좀 바뀌겠죠. 당연히 들어가는 시간이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되죠. 지금 이제 방학 끝나고 시간표가 바뀌었는데 이게 뭐 오래 쭉 가는 게 아니라 잠깐 한 2주 정도 하다가 바로 또 시간표가 또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정신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결론은 뭐냐면 월수금 쪽으로는 시간표가 조금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선생님 저희 5시 반이 좋은데 왜 여기 시간을 7시로 좀 뒤쪽으로 잡았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니 미안해요 여러분. 졸렸잖아요. 맞아요. 졸렸잖아. 우리 애들 성실은 한데 너무 졸려해서 잘했어요. 여기 고유 기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아마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쌤 오늘 저기 뭐 동아리 면접 봐야 되는데 뭐 조금 그거 할 것 같아요. 뭐 학교에 뭐 제출할 게 있어서 학교에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뭐 이래요. 뭐 막 있을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일단 조금 비워두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안정적으로 갈 거다. 근데 그 중에 쌤 오늘 오는데 오늘 일찍 가서 클리닝 먼저 하면 안 될까?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정신없이 들어가고 어차피 시간도 막 바뀌고 나면 막 너무 정신없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그나마 안정적인 시간대를 위해서 7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해놓고 딱히 뭐 없어도 일단은 뭐 준비 잘 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하고 개중에 막 면접 같은 거 보면은 막 7시 넘어까지 막 시간 끌리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웬만해서는 출결은 조금 챙길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성실해서 다 잘 챙길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서 시간표는 조금 뒤쪽으로 잡았고 당분간은 월금이 기준으로 좀 들어갈 거고 근데 내신 들어가는 것이 더 바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넌 프리 앞에도 돼. 아니 너는 고정으로 해도 돼. 그럼 프리 앞에 하면 되지. 저 그러면 그 계약하고 나서 월급이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한 2주 동안 2주 동안 월금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쌤 내신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가나요? 이게 참 문제인데 쌤의 지론은 뭐냐면 그 내신 준비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게 약간 쌤 그 원래 주의예요. 원래는 짧게 가져가고 평상시에 학습 그러니까 독해 연습 더 하고 단어 더 힘들게 많이 외우고. 왜냐하면 여러분 내신 준비가 되면은 많이 줄어드는 게 일단 내신 준비는 시험 범위 지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단어를 추가로 더 외우거나 다른 독해 지문을 더 많이 보기보다는 시험 지문을 조금 반복해서 조금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는 조금 자꾸 크기를 넓혀가지고 많은 양에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춘다면 내신 준비 기간에는 내신 시험 범위 얼마 안 되잖아요. 요만큼 딱 집중을 이렇게 하면은 이 집중되는 부분을 99%, 99.9%, 100% 여기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마스터를 시키는 쪽으로 집중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공부의 양은 적어지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내신 준비 기간 합치면 1년 중에 거의 6개월까지는 아니지만 6개월 가까이가 내신 준비 이미 잡히거든요. 여러분 4주 준비만 해도 시험 준비가 4주고 시험 보통 중간고사는 한 3, 4일 치지만 일주일 주 5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3일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기말고사는 주 5일, 이제 5일 치잖아요. 시험 치는 주가 또 일주일 지나가거든요. 4주 준비해도 5주예요. 만약에 조금 더 한 4주 반이나 뭐 앞에 중간에 빨간 날 하나 끼어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한 6주 되는 거고 6주 좀 많이 좀 오버해서 6주라고 친다면은 6주 두 번이면은 12주잖아요. 12주면은 한 달에 4주 아니지만 거의 3개월 가까이가. 그러니까 4주 준비만 해도 4.5주 준비만 해도 거의 1년 중에 절반은 내신 준비하다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난 내신 준비가 이제 조금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평상시 공부를 좀 먼저 하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게 쌤 주의인데 이게 학원과 그 분위기가 조금 문제인 게 특히나 고1 올라갈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거의 3월부터 내신 준비가 거의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뭐 조금 뭐 이렇게 빨리 결과치를 내야 되니까 조금 그렇게 하여튼 뭐 어쨌든 있겠지만 그래서
4주 준비를 하면은 보통 수행 성향상은 한 3주 정도의 시험 범위를 끝을 내고 한 주 정도 이제 조금 반복을 시키는 쪽으로 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3주간의 시험 범위 보려면 조금 빡빡하기는 해. 사실은 조금 빡빡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뭐 3월부터 한 2개월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본문을 거의 그냥 꼼꼼하게 그냥 웬만한 학생들도 나중에 되면은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도 고1 초반에는 좀 나름 열심히 신경을 좀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이제 본문을 거의 달달달 깨우듯이 해서 오거든요. 학원에서 3월달부터 막 하도 이제 첫 시험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이미 너무 불리해지잖아. 그래서 조금 한 4주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준비하고 반복도 조금 더 시간 좀 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고등학교 올라가 첫 시험인데 약간 새로운 유형이 낯설기 때문에 좀 여러 변수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또 첫 시험부터 만약에 점수가 좀 어정쩡하게 하면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여유롭게 시작을 하고 그 뒤는 그 반 특성상 조금 달리 갈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웃센 내신 뭐 시간 오래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짧게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내신이 생각보다 조금 빡세고 조금 반복 연습을 원하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일도 변화가 많죠. 요일도 조금 변화가 있다. 월급에서 다시 이건 학교 따라 달라. 예슬이 너도 좀 월수로 갈 거예요. 너도 월수로 갈 거긴 한데 어쨌든 월급에서 월수 쪽으로 시간표가 바뀔 거다. 그러니까 요 시간표는 지금 교화중, 교화고 기준입니다. 교화중, 교화고 기준에서 일단 이렇게 될 거라서 이거 될 거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5시 반 시작이 아니라 조금 더 늦은 시간대로 가서 7시부터 10시 타임 기준으로 시간대가 바뀐다. 바뀐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것도 예신 기간을 좀 첫 시험에 학교들 주위 학원과 어떤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들어가서 거의 어떻게 되면 약간 하여튼 그게 안 되냐. 2주 하고 2주 뒤에도 조금 바뀐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여러분 나중에 와서 선생님 정신없어요. 학교 가도 정신없는데 학원 스케줄도 막 바뀌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쌤 얘기 들었으니까 납득이 좀 이해가 됐잖아. 근데 여러분들 어머님들도 여러분 스케줄에 신경 쓰실 거란 말이야. 고1 때. 근데 어머님들이 정신없으실 수가 있어. 너 오늘 학원 가는 거 아니야? 이건 금요일에 가는 거야. 오늘 금요일에 학원 가는 거 아니야? 오늘 수요일에 가는 거야. 내 학원 왜 이렇게 시간표 왔다 갔다 하니? 왜 그러니?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도 대략에 어떤 예신 때는 월수금으로 조금 이렇게 시간 조절이 조금씩 있다라고 조금 살짝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머님들도 안 헷갈리십니다. 안 그러면 어머님들도 헷갈리시거든요. 볼 때 어머니 오시기 때문에 일단 대략은 이해됐죠? 그렇게 이해가 됐고 그때까지 우리 연습을 좀 하자. 특히나 운전과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준비하는 기준이에요. 조금 심한 데는 겨울방학 때부터 내신 준비하는 학원도 있어요. 특히 운전과는 특히 그런 학교들이 좀 있어. 좀 있어요. 나는 별로 조금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 고집 때문에 피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고1 첫 시험은 웬만큼 조금 그런 애들도 시험 범위 거의 달달 외우거든요. 매번 학원에서 한 2개월 동안 빡빡하게 준비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범위 꼼꼼하게 외웠다고 잘 보고 이런 것보다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좀 나는 한 수준 높게 우리 특강도 했고 뭐 독해도 좀 어려운 거 많이 했고 좀 더 한 수준 높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체크 잘 해놨다가 여러분 혹시나 뭐 쌤한테 이런 부분 좀 추가적으로 뭐 했다라든지 얘기를 좀 전달을 잘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위에 학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위에 학년이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중학교 때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본기가 아직 쌤 보기에는 좀 부족한 친구들도 이렇게 했었는데 나쁘지 않게 봤더라고요. 나쁘지 않게 봤는데 거의 그게 2반인데 두 반 중에 한 반, 그러니까 2반 중에 한 반 조금 더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원에 오래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는 반은 거의 그 반 자체가 거의 1등급이거든요. 1등급 거의 들어가고 그 중에서 뭐 아슬아슬하게 1등급 컷 놓쳐가지고 떨어지는 이렇게 하는데 반 전체가 거의 1등급 수준으로 받아요. 지금 5등급제니까
1등급 하면 10%잖아. 그러니까 한 반에서 한 3등 안에까지가 1등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보통 등수로 치면은 뭐 한 3등에서 못해도 한 4, 5등 정도 안팎에서 돼서 하는데 거기 4, 5등 받는 애들이 1등급 놓쳐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실수 싸움이지. 삼치는 실수를 얼마나 내가 놓치느냐. 그래서 안정적으로 1등급 쭉 가는 애도 있고 그 중에서 왔다 갔다 해서 실수 좀 하면 놓쳤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여러분 1등급 만약에 노리고 있으면 그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학교 시험이 굉장히 이렇게 공정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잘 만들어진 시험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변별력 있는 시험 만드는 게 생각보다 별로 안 쉬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워야 되잖아. 적당히 어려워야 되는데 그 학생들 수준이나 시험 범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 때문에 그게 안 쉬워. 쌤은 조금 어렵게 내려고 아니면 좀 조금 쉽게 내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tip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조금만 어렵게 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수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쌤의 결론은 어려운 건 괜찮아. 어려운 건 차라리 나아. 점수가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0 몇 점이 나오고 70 몇 점이 나와도 등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쉬운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딱 내가 한 4등 정도 점수를 받은 거예요. 점수가 아슬아슬하게 내가 실수를 한 3문제도 아니고 한 2문제 실수하는 바람에 2문제 실수면 얘들아 8점 까인다. 한순간입니다. 얘들아 10점 까이는 거 8점 팍 까여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씨 100점 맞은 시험인데 한 2문제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한 4등 5등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내가 기말 때 잘 쳐가지고 이거 많이 해야지 했는데 기말 때 시험이 또 완전 쉬운 유형 나와버리잖아. 이거 속으로 못해요. 못 따라잡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면 긴장하라. 내신 시험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편하게 잘 안 돼요. 여기서 이 난이도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하고 시험이 조금 왔다 갔다가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서 어떨 때는 막 어려웠다가 어떨 때는 막 쉬웠다가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최근 추세는 1학기 중간고사는 너무 어렵지 않게 나오는 추세라서 일단 여러분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시험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 지금처럼 쉽게 접근하고 그냥 너무 나보다 영어 못하는 애들도 이거 풀 건데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너무 복잡하게 꼬우지 마세요. 어려운 거 내가 모르는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내 시험 범위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 해야 되지? 할 게 너무 없을 정도로 너무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에 비하면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운데 시험 때 나오면 헷갈리거나 실수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있죠? 궁금한 거 없어?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면은 시간표 얘기했고 그런 거 없어요? 질문 그 교과서가 일단 있는데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부교재를 쓰기도 해요. 부교재를 쓰면은 뭐 많이 쓰냐면은 슈트라이트 좀 쓰고 뭐더라? 최근에 슈트라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쓰는데 보통 중간고사 때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보통 한과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모의고사 지문에서 뭐 한 15개 정도 대충 이 정도 시험 보면 생각을 하면 돼요. 교과서가 만약에 2과분이 들어갔다. 그럼 요거 조금 적게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2개 아니면 조금 정말 적을 때는 한 1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다고 보면 되나요? 하면 한 고1의 한 6월 모의고사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고1의 6월 모의고사 수준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교재가 한 고2의 한 6월
6월, 3월, 6월 정도 수준이라고 약간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이건 생각하면 되니까 고1, 6월 수준이면은 더 쉬워요, 솔직히. 더 쉬워서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지문이 한 15개 정도 생각을 하면 돼. 15개 정도. 선생님은 교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지문 많이 들어가는 게 조금 좋아요. 운전고는 조금 다른 게 운전과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지문 수만 이게 한 5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적을 때는 한 40 몇 개 정도 되는 겁니다. 양만 많아져. 양만 조금 많아져요. 솔직히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이 시험범위 이거 적잖아. 이걸 다른 학원에서 애들이 영어 기본기 안 되는 애들도 2달 동안 달달달 볶아가지고 다 알고 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시험이 뭐라고 할까? 쌤 말했을 어려운 시험이면 내가 조금 이렇게 변별력을 딱 줄 수 있는데 시험이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하냐면 좀 변별력 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서술형에 대한 기준도 커질 수 있고 서술형은 좀 단점이 뭐냐면은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점수가 또 이렇게 큰 점수가 팍 벌어질 수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영상 많이 줄 테니까 그냥 자꾸 외우지 말고 자꾸 연습해 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 하다 보면 식화 다 해놓고 뭐 동사의 이디 빼먹거나 막 오버 실수 다 하거든. 전치사를 뭐 빼먹거나 뭐 이렇게 막 하는 실수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 잘 물어봤네요. 네. 여기 다니는 그 학생들 중에 전교 상위권 이상은 있어요? 전교 그러니까 완전 학교 전체에서 전 과목 두루두루 해서 네. 좀 있죠. 있어요. 몇 등까지 있어요? 지금 1등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그러니까 내신에서 뭐 거의 뭐 1점대 이렇게 보는 거잖아. 네. 거의 1점대 정도는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 생각보다 저기 뭐냐 뭐라고 하냐면 1점대 막 이렇게 초반 초까지 가는 거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약간 뭐냐 영어 수학이나 다른 과목의 분별력도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차이점들이 좀 있죠. 조금 그건 있어요. 1점대. 그러니까 너희 한 해 위는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이니까 뭐 그 정도 1점대에서 간다 정도가 되겠고 너희 위에 옛날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9등급제일 때 1점대도 있고 9등급제에서 1점대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점대 애들은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쌤 재수생 얘기는 안 했지. 오늘 너무 얘기하다가 시간 너무 다 가려나? 명절 때 얘기 안 했어요? 여학고 학생인데 얘가 중학교 때 엄청 공부 잘하고 선생님도 좀 준비를 했던 학생이야. 되게 잘했던 학생인데 고1 올라와가지고 얘가 영어는 되게 자신 있고 영어는 제 자신 있는 과목이고 수학이 좀 약한 거예요. 수학이나 다른 게 좀 약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전략을 써서 아예 그냥 뭐 주 중에 막 수학 위주로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하여튼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1, 고2 때 내신을 거의 좀 이렇게 실패를 좀 봐버렸어. 내신. 원래는 되게 조금 60년대 원래는 외고 생각도 좀 했었고 영어도 좀 자신 있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수학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영어가 이게 손 떼는 순간 감이 팍 떨어지거든. 중학교 때 뭐 학원에서 뭐 고3 수준이니 이렇게 해도 실제 가보면 진짜 고3 수준하고 중학교 때 가진 고3 수준하고는 좀 갭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다 망가진 거예요. 수학도 망가지고 영어도 망가지고 물론 그때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자기 욕심에 비해서 못 받은 거야. 그래서 하고 있다가 고3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1월달에 이제 여기 왔는데 좀 늦게 왔죠. 우리 학원은 늦게 왔는데 보니까 얘가 장점이 있고 되게 성실하고 되게 자세도 바르고 괜찮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잡아주니까 얘가 금방 감 잡고 바로 다시 옛날에 감 살려서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고3 때 중간고사도 100점 맞고 기말고사도 100점 맞고 마지막에 수능도 얘는 9등급제 마지막에 쳤는데 그 뭐냐 1등급 받고 수능 9등급이죠. 하여튼 그래서 수능 1등급 받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대학이 자기 마음에 조금 안 차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공부를 이제 고3 때 다시 불붙기 시작했으니까 영어 기준으로 해서 영어도 다시 불붙었고 수학도 다시 불붙었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르는 거야. 그래서
쌤은 원래 재수 좀 반대주의자거든요. 왜냐면 재수가 웬만해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는 재수를 조금 생각을 하길래 너는 해. 너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 너는 또 해도 잘할 거야. 내가 웬만하면 재수할 때 성공할 것 같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너는 되도나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재작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수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잘 됐을 거라고 조금 기대를 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이 너 뭐가 힘들었어? 너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니까 1, 2, 3, 4, 5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5월달에 멘탈이 한번 팡 터졌는데 이게 그 학교 다니는 좀 하는데 이게 수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탈 터진 게 6, 7, 8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수능까지 좀 이렇게 어정쩡 보행해가지고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담수 다시 자기 할 거라고 하길래 격려도 해주고 그냥 너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너 하는 대로 하라고. 너만은 내가 웬만해서는 재수 얘기 안 하는데 너는 해도 너는 그냥 괜찮으니까 해라. 그러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수능을 쳤고 그 명절 때 구정 때 지난주에 그때 목요일인가 그때 연락 왔거든요. 잘 돼가지고 연대 경영대학과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화고 학생이에요. 그래서 쌤이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잘 갔지. 3, 4일만 하지 연대 경제학과 갈 거면.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축하해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든 과정이 있는데 열심히 하면 또 다 잘 되니까 그렇죠. 되게 성취. 너 옛날에 그 학생 들어본 적이 있을 걸 너는. 그래서 없어요? 잘했는데 조금 이제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 뭐 내신에 뭐 신경 쓰이고 이렇게 할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정말 먼지 같은 것 때문에 내 욕심처럼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가지고 뭐 다 결판 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저 운동과학과 그 범위가 뭐 그 50개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럼 문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문제수에서 빠지는 게 있는 거지.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수도 많아 시험 때. 문제수도 많아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학교에서 한 30문제에서 뭐 객관식 문제가 막 20문제 있고 수능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막 5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거기는 한 30문제 정도까지 해서 좀 더 문제수가 많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우정고 시험이 1학년 영어 시험은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 싸움이면 시간이 되게 많이 모자라고. 교환 학생들도 조금 뭐 그렇게까지 모자라지 않은데 조금 그럴 수는 있고. 일단은 그런 상태하고 우리 그 다른 거 질문 없나요? 지금 뭐 수업이 지금 없어? 지금 없어? 됐어. 질문했고. 얘들보다 쉬워요. 뭐 34번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편하게 읽어보세요. 지금 자, current landscape에서 social enterprises는 tend to rely either on 뭐 오늘 한 것은 rely on 나왔는데 이건 뭐 너무 원래 알고 있던 거죠. rely on grant capital 여기 예시가 쭉 나와 있고 또는 commercial financing product 한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rely on 동사가 이렇게 잡혔고 목적어가 몇 개지? 2개 다 있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파악이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뭐 한다는 뜻이지. 이거는 아닌가? 헤이. 지원이부터 해볼까? 지원이부터 해볼까? 현재 상황 전반적으로는 사회 기업들은 구조, 구매, 의존하고 구조 또는 상업적인 상품에 의존하고. 그래서 해석을 잘했고요. 그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겠어? 대충.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뭐 기업이 뭐 자금한대요 이렇게 좀 눌러가면 별로 그런 내용이 특징이 좀 없어지잖아, 그렇지? 근데 분명히 이 글에서는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거든요. 소재는 뭔 것 같아요? 소셜 엔터프라이즈지. 그러니까 글이 어떠냐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별로 안 보이는 별 내용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이 단어 자체의 느낌이 일단 좀 약해서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그 느낌을 조금 짚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기업이 아니네. 이 글의 소재는 소셜 엔터프라이즈다, 그렇죠? 흔히 사회기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기업에 대해서 사회기업 알고 있으면 좀 나을 거고 아니면 조금 뭐지? 사회기업 한번 가봐요. 일반적인 우리 기업을 사회기업이라고 안 하거든요. 어떤 게 좀 사회기업이에요? 맞지,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가요 비영리 단체인데 비영리 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어떤 거죠? 약간 어떤 영리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렇게 좀 큰 역할을 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선생님 영어 하는데 그거는 사회 아닌가요? 맞아. 사회적인 지식도 좀 필요한 거지. 사회 기업들이다. 사회 기업들이 의존을 하는데 여기에 그란트 캐피털도 자본이고 뭐 커머셜 파이낸싱 대충 보면은 금융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마찬가지로 보면 either rely, either on이니까 똑같을 수도 있는데 조금 그래도 좀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란트 캐피털하고 이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란트가 기본적으로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다. 그래서 여러분 take for granted가 뭔가를 당연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유가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여기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가 명사로 쓰게 되면은 기부, 기여, 기부금, 기여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줌이지. 쉽게 말하면 줌인 건데 여기에서 그란트 캐피털 자체가 여기 색깔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 지식 같은 영어가 아니고 전문 지식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donation 거의 비슷합니다. grant, donation 거의 비슷해요. grant는 큰 회사에서 목돈 빵 주는 거고 donation 찌끔찌끔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다 모금한 돈, 기부금 같은 돈이에요. 그럼 이제 감이 오죠. 두 번째로는 commercial을 보통 번역은 상업이라고 하는데 광고에서도 알겠지만 이거는 물건 홍보해서 제품 팔고 이런 거거든. 사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 좀 다른 색깔이겠죠. 어떤 방식이 있고? 사람들한테서 받는 거. 그렇죠. 그런 방식이 있고 하나는 기업 맞죠. 기업 활동 좋아요. 뭔가 말 그대로 상업적으로 뭔가 재정하는 어떤 제품 말 그대로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이윤을 봐서 마진을 남겨서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예시를 보면 뱅크론제에서 물건은 굳이 안 판더라도 여기서 은행에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배당금을 받는다든가 등등등에 대해서 상업적인 어떤 재정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 조금 주제가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물론 뒤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ironically 하게도 many social enterprises at the same time report of significant drawback을 얘기한대요. related to each of these two forms of financing 하는. 많은 소설 기업들은 핵심은 얘기했대. 두 가지의 형태에 관련된 결정을 그렇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드롭백이 되겠다. 그렇죠. 여기에 동사의 핵심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동사거든요. 그래서 주어는 동시에 많은 사회적인 기업들은 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기업들은 굉장히 큰 상당한 결점을 보고한다.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드러났다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결정이 주제가 될 건데 위에 두 개 중에 조금 어느 쪽일까 싶었는데 each of these two forms of financing이니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가? 각각이니까 둘 다인 거지. 각각 둘 다 문제가 있는 거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문제 나오겠죠? 아마 최소한 문장 나올까? 아마 두 개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란트 쪽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financial product 쪽에도 financing product 쪽에도 문제가 있을 거니까 many social enterprises는 are for instance reluctant to make use of traditional commercial finance products 이렇게 안 돼요. 한 문제 끝났죠? 다시. 사회 기업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창업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 이 be reluctant 다 알고 있지? 중요한 거 뭐뭐 하기를 꺼리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살짝 적을게 알고 있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얘가 부정문이 되어버려요.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가 아니고 부정문 하기를. 그래서 reluctant를 모르면 이걸 긍정문으로 해석해버리면 사조로 가기 때문에 얘도 조금 중요합니다. make use of가 무슨 뜻이지? 이게 뭐뭐를 이용하다. 요거 동의어는 뭐가 있죠? take advantage of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뭐를 이용하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기업들은 이용 안 하려고 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commercial finance product를 fearing that 왜 무서워서 they might not be able to pay back the loans 할까봐. 빚들을 못 갚을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이 commercial finance products 자체가 일단 대출 같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빚을 못 갚을까봐 겁이 나서. 그러면 이쪽은 누구에 대한 문제점일까요? 내용으로 가서 이쪽을 조금 A 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약간 B 쪽이라고 하자면 여기는 누구에 대한 문제점일까요? 당연히 B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이거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뭐 체크할 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누구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A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이 얘기. A significant number of social enterprise leader들은 report that 액자 구성이네요. 좀 끄네요. 보고 했는데 relying too much on grant funding은 can be a risky strategy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individual grants는 are time limited하고 또 하나 더 are not reliable in the long run 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겠죠? 많은 수많은 소수의 기업들의 리더는 개인 자본에 요거 액자 구성은 딱 구성 안 해도 돼요. 기업들에서 알고 있는데 액자 구성 뭔지 알지? 그렇죠. 크게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보고된 내용 보는 거지. 뒤에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새로 주어로 들어간다고 봐야지. 여기서부터 알고 있지 전부 다. 그렇죠. 액자 구성. 이 앞쪽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게 그렇죠. 위험하다. 보조금도 위험하다. 왜? 왜냐하면 개인 보조금은 시간 제한 있고 오래 사용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이 보조금을 주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평생 보조금 줄게라고 장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이 또 죽어버리면 또 못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당연히 A 얘기죠. 그 여기는 이런 글이 독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글이거든요. 조금 긴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단어도 좀 더 마냥 쉽지만은 않고 여러분 이런 정도 보면 쉽게 쭉 치고 가는 거지. 여기서 can be 동사가 되는 거고 이 동사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펀딩이니까 또 누구의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구의 단점? 여기도 also가 붙었으니까 다시 또 그런데 기부금에 대한 문제 하나 더 있네. 얘는 lower the incentive for leaders and employees to professionalize the business aspect.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쓴다고요. 이렇게. 그때 얘기했죠. lead to도 잘 쓰지만 leading to라는 분사구문 형태로도 되게 잘 씁니다. leading to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이거? 번역 뭐 야기하면서 초래하면서 하지만 제일 편한 해석이 그 결과. 그 결과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unhealthy business behavior 하게 된다. 보조금을 또 낮출 수 있다. 리더들의 리더들과 고용자의 인센티브를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전문화 주식 따라서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업 행동이 나타난다. 왜 건강하지 않은 사업 행동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당연히 여기서 리딩 투라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라는 거거든요. 왜 건강하지 않은 비즈니스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되죠? 어? 덜 주니까 돈을 덜 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을까? 인센티브 뜻이고 인센티브 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좀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박스 칠게. 이게 여러분 motivation 이렇게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요. 많이 씁니다. 동기.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전문화하면 저 동기가 내려가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신 없게 동기가 얘기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 여기서 하나, 둘, 세 줄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자면 하나 꼽기 좀 그렇지만 맞아요. professionalize 맞습니다. professionalize 맞아요. 그렇게 해서 professionalize 이게 지금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앞에 쌤 맨날 얘기하잖아. 핵심은 동사에 있다. 핵심은 동사에 있다. 낮췄다. 근데 낮췄다만 가지고 우리 이게 아니잖아. 그럼 누구까지 봐주는 거지? 목적어까지 봐주는 거죠. 목적어는 동기거든요. 근데 동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동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여기에 부사 찌끄레기가 있으면 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거 완전히 그냥 분리를 시키라 그랬죠? 여기는 어디가 중요하지? 동사 당연히 기준에서 누가 중요하죠? 여기는 얘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핵심 내용. 그럼 이렇게 되면요. 형식. 이건 알고 있잖아. 다 한 거잖아 여기는. 이렇게 되면 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두 개를 뭐해라? 합쳐라. 그렇지. 이렇게 봐주라 그랬죠. 여기서 둘 다 의미, 둘 다 포함을 하는데 그래도 좀 길어. 너무 정신없어. 그러면 그래도 굳이 하자면 둘 다기는 한데 그래도 얘 쪽으로 조금 더 가 있을까? 얘 쪽으로 조금 더 가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줄게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우선입니다. 얘가 우선. 기본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1, 2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기본은 1우선이에요. 1우선. 1이 더 중심. 당연히 형지 수식보다는 목적어가 더 당연히 합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보면 그런데 1에 별 내용이 없어. 그러면 뭐로 가는 거지? 2 중심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1 중심보다 밑에 거를 볼게요. I know the way. 이렇게 되는 거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나 방법을 알아. 방법을 안다. 당연히 방법이겠지. 우리가 궁금한 게 뭐지? 뭘 하는 방법이냐? 뭐 to help her. 그녀를 돕는 방법. 물론 이제 크게 보자면 다 합치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요거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어 지금 느낌적인 최대 느낌이 약해서 그러는데 동기 이렇게 번역하잖아. 인센티브라는 단어는 동기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우리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 동기가 뭐 하는 건데 뭐를 하려고 하는 게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함이라고 바꿔봐. 이 그란트 펀딩은 하려고 함을 줄여버린다. 그럼 뭐가 궁금해? 뭘 하려고 하는지가 더 핵심이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 말한 있는 그 사업의 어떤 측면을 좀 더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그 정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인센티브가 별로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어 자체가 어떤 여기 이 글의 흐름에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라는 거지. 왜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좀 가까이 예를 들어서 incentive to professionalize로 갔으면 쉬웠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어법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의미상의 주어라겠죠. 이 for은 to죠.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 다 아는데
길어지면 또 잘 안 보여요. 이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여러분 for가 나오면 to는 항상 의심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또 복습하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또 책을 읽으면 잘 안 보여서 생각보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웃긴 건 수능 수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좋다고 들고 와요. 이 학생들이 이거 놓치겠지 이러면서 들고 와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리더들이나 직원들이 뭘 하려고 하는 이 사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사업적인 측면이니까 좀 어떤 측면 말고 소셜 어스펙트. 왜냐면 사회기업이잖아. 이 기업의 좀 사회적인 측면 말고 사업적인 비즈니스 측면을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떨어뜨려 버린다. 왜? 기부금을 알아서 빵빵 쏴주니까.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느낀 거지 않아? 왜 건강하지 못한 사업 행동을 가져올까요? 돈을 뭐 펑펑 막 쓴다던가 좀 제대로 이렇게 막 제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죠. 여기는 뭐 이렇게 되죠. 할 게 많죠. Also lower the incentive 의미상이죠. For leaders and employees가 to professionalize the business aspect. 거기 얘도 좋아요. Leading to 뭐를 기록하면서 그 결과 건강하지 못한 사업적인 행동을 끌어내면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 there seems to be a substantial need 아주 근본적인 아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among social enterprises 사이에서 for 뭐에 대한 B에 대한. 자, 요게 이제 어렵진 않은데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예측이 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일 수도